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주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변수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13만 의사의 등에 국회가 칼을 꽂는 배은망덕한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단호한 조치 단주하십시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태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서 그것을 져야 됩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겠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을 두고 의사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백신 접종 협조 거부 카드를 꺼내면서 국민의 비판이 또 커지기도 했는데요. 의료 관련해서는 손댈 때마다 좀 잡음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대체 어떤 내용이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의사, 정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믿고 모시는 형님입니다. 저희한테는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네, 뭐 의사이기도 하잖아요. 예. 또 예전에 또 정책 부분 일도 많이 하셨고 예. 항상 뭐 보면 의정 갈등 있을 때마다 의사들 목소리가 커지고 또 우리 대표님은 또 자리에 오시긴 한데 그런 모습 그냥 선배 의사로서 보면 좀 어떻습니까? 안타깝고 좀 부끄럽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런 내용으로 의사 의견을 표출하나 싶어서 그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 그런 일들이 또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어떻게 저렇게 실속 없이 할까 아하. 이런 것도 참 보기 안타깝고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의료법을 좀 보면 의사를 비롯한 뭐 간호사, 뭐 한의사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인이 직무하고 관련된 범죄가 아니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면허가 정지, 중지되거나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면허가 뭐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법안 자체는 결국은 발의가 되지를 못했어요. 야당은 왜 이걸 반대했죠? 뭐 일단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았다. 네.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 같이 직무 관련 없는 범죄, 물론 여당에서는 교통사고로 웬만하면 금고 이상형 안 나온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뭐 스쿨존 관련된 법안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 못한 돌발 변수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같은 상황으로 이 의사가 금고 이상형에 처하게 됐을 때 면허를 아예 박탈하는 건 좀 과잉입법이지 않느냐. 세다. 그리고 이제 직역간 비교를 할 때 변호사, 뭐 세무사 이런 전문 직종은 다 면허 박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의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가제도 있고 정부에 훨씬 더 많은 관리 감독을 받는 직군이기 때문에 경우가 조금 다르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야당이 귀를 기울인 것 같아요. 어허.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 관련해서 의료진들의 수많은 헌신과 봉사를 보아왔고 정부에서 이 덕분에 캠페인도 했잖아요. 네. 방송할 때 저도 이 덕분에 배지를 차고 했던 기억도 나는데 덕분에 챌린지. 네, 여기까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의료진들과의 협조가 필요한데 굳이 지금 소통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렇게 갈등을 부추길 필요가 있겠느냐는 시기적인 판단까지 같이 작용을 해서요. 조금 더 시일을 두고 논의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 18명입니다. 여권이 아마 12명, 과반이 훨씬 넘는데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비단 법사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네. 다른 상임위원장도 모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 의료법 관련돼서는 사실 지난번에 공공의대 그리고 인원 확충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위협이 다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크게 위기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네. 정부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 자체는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그 당시는 지금보다 상황은 조금 더 나았긴 했지만 어쨌든 의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장혜철 평론가 방금 시기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이걸 추진했으면 그때 가서도 또 똑같은 논리로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코로나 잘 막아냈더니 이제 우리 권리 뺏어가느냐 이 논리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기적으로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전문 직종과 형평성에 맞게 원래 취지대로 돌아간다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뭐 저도 대한변협에서 잠깐 일을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인지 대부분 의사의
의사가 반영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예, 일단 지금 대한의사협회의 구성이 네. 의사 면허가 한 15만 번까지 나갔습니다. 15만이나 됩니까? 예. 근데 그 중에서 의협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 한 3만 명밖에 안 되고요. 3만 명이요? 그 중에서 한 20% 정도만 투표하면 의협 회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5만 회원이지만은 6천 표 얻으면 당선되는 6천 명만 이렇게 표를 극소수의 의견이 좀 좌지우지되는 이런 구조 하에서 예. 지금 의사협회의 의견이 의사 전체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고형 이상이냐 이하냐 이게 굉장히 좀 화두인 것 같은데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너무나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선의 피해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이것은 옳지 않다. 이거 법조인인 우리 박지훈 변호사에게 네.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금고형 이상의 범죄 어느 정도 돼야지 성립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조건이 똑같아요. 모든 네. 자격증의 대부분이 이 조건인데 금고 이상,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나오려면 사망은 기본이고요. 네. 또 거기서 뭐 필요하던 음주도 좀 있는 경우가 많고 뭐 음주에 도주에 사망 이런 것들이 결합했을 때 중환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뭐 교통사고 나서 상해라든지 뭐 사망 결과 발생했을 때는 뭐 이거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저 경한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흔하지 않은 예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법조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무조건 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의사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한 건 아니잖아요. 5년 후에 다시 또 재교부에다가 신청하면 또 받을 수가 있는데 면허 취소가 형평성에 반한다. 이 주장이 정당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뭡니까? 좀 제가 변호사 아니라서 뭐 딱히 예, 드릴 예, 말씀이 예, 없고요. 예, 예. 의협의 입장을 보면 의협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대범죄, 뭐 살인, 강도, 성폭행 등에 관해서는 면허 박탈하는 것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기로 금고형 처분받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했지만 네. 살다 보면 뭐 근로감독법, 근로기준법이나 아주 의외의 법 등에서 우리가 집행유예 정도는 선고되는 장면을 주위에서도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전부 다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이 주장은 또 저는 귀 기울일 만한 여지는 있다고 봐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의협의 주장을 과연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소통을 하고 한번 교류를 해봤느냐. 소통을 했느냐.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이 정책 대결이 아니라 감정 갈등의 양상으로 치닫지 않았느냐. 결국 정치권의 저는 소통 부재 그리고 이걸 뭔가 공론화를 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의협과의 갈등이 도드라지게 보였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를 박탈하는 거라기보다는 다른 전문 직종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전 논의를 한다고 해서 조율이 됐을 수 있는 부분인 것인가 라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고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원래 99년까지는 동일했습니다. 다른 전문 직종, 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등과 동일했었는데 일단 99년 11월 15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관련 법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네. 보건복지위 법안 개정 과정이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 회의록에 보면은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에 위반한다 한자라는 내용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 이 회의록 내용이 바뀌게 된지 설명이 안 남아 있습니다. 아, 설명이 없다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유인물로 대신한다라고 돼 있는데 의료인의 면허 제한 사유를 의료법을 위반했을 경우로 조정한다. 원론적인 내용만 남아 있지 네. 그 의료법의 법안 개정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안 남아 있습니다. 개정된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뭐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의약분업 사태 때문에 그렇죠. 의료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의료인들의 마음을 보듬기 위해서 조금 더 특권을 강화해준 측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사 출신의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아하. 그리고 또 절반 이상이 의사 출신의 의원이었다. 복지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무난하게 통과시켰을 수 있다. 원래 다른 전문 직종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평성을 복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네. 다른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의아스럽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이때 상황이 원래로 돌리는 건데도 돌아가기 싫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다른 자격증 전문직들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공인회계사, 관세사, 간평사, 세무사, 뭐 변호사, 여러 가지 법무사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는데 자격이 동일합니다. 거의 다 금고 이상형으로 두고 있는데
의료인 안에는 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뭐 간호사도 있고 다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집단에서는 반발하는 모습 못 봤거든요. 또 의사만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부는 이제 특권 의식도 있고요. 네. 의료인이라 하면 뭐 여러 직종이 있지만은 사실 대부분 의사들은 의료인은 의사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네.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의사 많이 직종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발이 저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랑 뭐가 달라요? 하는 일은 다르죠. 오히려 저는 이번 의료법 개정 네. 안에 의료인의 특수성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게 언론에서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네. 2000년도 개정된 의료법 개정에는 이제 보건의료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이 적용되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한다 되어 있고요. 네. 그 법안에는 뭐 지역보건법,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법, 뭐 응급의료관한 법률, 농특법, 혈액관리법 이런 것들에 의료 해당되는 관련된 경우만 법률이네요. 딱 되어 있었는데 역으로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의사한테 계속 내가 진료를 받아야 돼? 또 강도짓을 한 의사에게 받아야 돼? 성폭행으로 중대한 무섭습니다. 처벌을 받은 의사에게 계속 치료를 받을 수도 네.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했는 것 같고요. 네. 이 법안을 발의했던 당사자인 고영인 의원이나 네. 주요 발의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견 많이 들었다. 그런데 왜 의사의 생각만 중요하냐? 다수 국민의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항변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인 형평성보다 의사의 특수성, 예를 들면 이번 법안에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의료 관련된 네. 중대과실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이것을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도 면허를 박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고마운 조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조항이 그런데 이 조항은 전혀 의사들도 언급 안 하고 있고 언론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가장 하고요. 두려운 게 의료사고로 사람이 죽었거나 다치거나 하면 이걸로 만약에 면허가 박탈이 된다 그러면 정지가 되거나 상당히 의료 행위할 때 위축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어쩌면 의사한테 도움이 될 만한 법안이 아닌가. 그것이 홍보가 안 되고 있다라고. 의사한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요. 네. 의료 과실이나 의료 사고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해야 될 걸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이게 소극적 진료라고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네. 방어 진료를 하게 되는데 방어 진료. 그래도 처벌 안 받는다라는 보장이 법률적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환자를 위해서 그렇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법인데 왜 그런 부분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는 궁금한 게 그렇다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좀 특수한 얘기는 하지만 연예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사망 사고가 아니어도 음주 운전만 해도 면허직은 아니지만 활동을 못 합니다. 기합조차 없어요. 방송에 뭐 나올 네. 게 어렵죠. 기합조차 없습니다. 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반성하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근데 의사들만 좀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게 될 것 같고 실제로 중범죄로 이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이 있는가도 궁금하거든요. 사례가 있습니까? 근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결과 자료가 있습니다. 네. 재교부 신청한 41건 중 40건이 승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의사면허가 박탈됐다가 재교부 신청한 사람이 97.5%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에 대해서 완전히 막혔다라고 보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만 살펴보더라도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 가해자 다른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네. 이거 만약에 우리 일반 시사평론가가 불법 촬영, 성추행했는데 다른 방송국에서 방송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출경과 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경남 통영 의사가 2007년에 환자 성폭행했는데 징역 7년 받고 와서 다른 지역에서 병원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면제와 독약으로 부인을 살해 징역 35년을 받은 치과 의사 아직 병원 운영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의사만 성역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 감정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같은 개정안인데 간호사 그리고 한의사는 별다른 반발 없이 다 수긍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의협만 이렇게 좀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협 선거가 지금 얼마 안 있어서 또 열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약간 정쟁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도 좀 들고요. 왜 꼭 의협만 이렇게 무리수를 둔 듯한 행동을 하는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의협 회장 선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선거 명부 확정돼가지고 투표를 곧 할 건데요. 8명이 대부분 강성들입니다. 누가 더 세냐로
경쟁을 하고 있는 강성이라는 정부의 대정부의 강성이다. 그렇습니다. 투쟁이 있어서 또 하나는 현재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예.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해버리는 상태이기 그게 때문에 바람직한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예. 용도를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없앨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여론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의협에서 조건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의료법 개정안 반대 안 할 테니 이 의사 면허 관련해서 취소와 재교부 결정권을 본인들에게 달라라고 또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국가 면허인데 이거를 본인들이 의사들이 직접 관리한다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좀 보이는데 이 설득력이 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라마다 이제 역사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의료인들의 전문단체가 아예 이제 면허관리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의 의사협회에 그걸 준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던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실지 네네네. 모르겠는데 의과대학 학생이면서 너무나 이제 의료보험이 없어서 소외받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소를 개설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법 의료행위거든요. 네. 그렇죠. 예, 무면허 진료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그야말로 아주 중범죄인데 이것을 심사하는데 의사협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전원 기립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기립시킨 거는 재판관 입장할 때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 거기서는 분명히 현행법을 위반했지만은 그 선의가 인정됨으로 조력해서 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정도의 권위가 있으면 아마 국민들도 동의할 텐데. 역사적인 그런 거가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율징계권이라도 한번 행사한 적이 있는지 하다못해 면허는 손 못 댄다 하면 회원 박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은 그거는 너무나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또 총파업하면 어떡하냐 의사들. 특히 지금 백신 관련해서 협조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총파업의 결과가 결국은 백신 접종 협력 지원 이것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사가 만약에 파업을 하면 간호사한테 백신 접종을 시키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는 의학적으로 괜찮나요? 문제가 없습니까?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또 백신 주사 놓는 것은 간호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간호사들이 넣던데요. 이렇게? 예. 의사들이 놓는 경우는 좀 드문데요. 따끔합니다 이렇게 놓잖아요. 네. 저는 엉덩이 주사는 의사분한테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번도 맞아본 적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의사의 주재하에 접종을 하는 것은 사전 문진이라든지 그 사람 전체의 질환 상태를 보고 백신을 맞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의사가 책임지고 처방을 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간호사의 판단하에서 한시적으로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서는 간호사가 허용된 범위에서 주사도 놓고 약 처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마 이게 가시화되면 간호협회에서 실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한 책임을 모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주사를 누가 놓느냐에 상관없이 그 환자의 대상자의 전체 제너럴 컨디션을 봐서 그 접종 여부를 결정하고 도세지를 결정하는 것이 의사가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계속돼야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기도지사가 이 백신 접종까지 이렇게 법안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인지 이재명 지사 이렇게 반응이나 이런 건 우리 장혜정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본인 권한은 아니죠. 그런데 말은 할 수 있죠. 이런 법안 필요하면 제안도 할 수 있고 괜찮아요, 근데 말은? 정치력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법안의 내용에서 간호사 접종 허용해 주자는 건 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내가 이만큼 시원하게 또 한번 사이다 한 사발 들이키게 해드릴게요. 정치적 메시지라고 보고요. 메시지다 이거는. 이거 여권 내부에서도 주도적으로 법안 발의 서명할 10명 찾는 게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와의 갈등은 갈등인 것이고 우리가 이 의료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아까 이상구 대표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간호사에게 전가하게 되면 간호사들 스스로도 그 책임지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할 것이거든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연구를 이제는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지사가 과거처럼 갈등 자체를 내가 뭉개버리면서 제3의 시원한 길을 팍톡 쏘듯이 사이다 주듯이 하는 이 방안으로는 어떤 이 백신 접종이라는 중차대한 사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 운영을 맡기는 데 있어서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너무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 어린 시선을 국민들에게 받을 위험한 여지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파업이 참 딴 지격의 파업은 무섭지가 않아요. 변호사들 파업해도 아무도 안 무서워요. 파업해라고 해라고 그만인데 의사들 파업은 상당히 두려운 게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국민의 생명 건강하고 직결되잖아요. 주변에 물어봐도 예. 그 소위 말해서 쪽팔려서 못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그 상황이 아주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또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코로나 관련된 대응의 네. 대부분을 사실은 이제 공공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숫자로는 5%, 그 병상 숫자로는 10%밖에 안 되지만은 전체 코로나 관련된 진단이라든지 치료의 85%를 공공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개원이들이 일부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에 차질도 없고 코로나 환자 진료에도 차질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언론들 좀 제대로 보도를 안 해줘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럼 불필요한 불안 가질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겁낼 필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파업하세요 그러면. 예, 배짱 좀 부려도 되겠네요. 이왕이면 안 하는 게 좋죠. 파업하세요라고 또 말한 것도 좀 그게 이재명식 해법인 거죠. 예? 네, 안철수 대표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 좀 더 관심이 가고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이게 찬성인지 반대인지 애매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반대죠, 당연히. 반대 같은데. 반대 같은데 뒤에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허. 그럼에도 저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합니다.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 또 찬성인가? 찬성인가 싶은데요. 네, 왜 찬성이라는 건지 반대라는 건지 왜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안철수 대표는 찬성하는 거에 반대하는 거예요? 따지자면 일단 찬성한다라고 본인이 일부러 워딩을 정확하게 남겼기 때문에 네. 찬성은 하지만 정부 여당이 하니까 일단 발목은 한 번쯤 잡아보고 싶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월적 지위와 그리고 사회적 선망이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었죠. 어허. 안철수 대표 자체가.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 대표가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도덕적인 리스크가 크게 크진 않았습니다. 별로 없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저는 반대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안철수 대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한테 왜 자꾸 물으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왜 웃으세요? 네, 성대모사 맞죠? 흉내 한번 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그냥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안철수 대표 스타일이죠. 보수도 먹고 진보도 먹고 싶은 거. 중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이 여론을 또 외면하지 못하겠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일방적으로 좀 추진한 감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정부 비판도 해야 되겠고 뭐 이렇게 이 일석이조를 노리는 화법인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대표도 의료법 개정안 자체에는 반대를 안 하고 있어요. 접근 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야당에서 이 정도로 반대를 안 하면 시간의 문제이지 21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든 통과되는 건 못 막을 것 같습니다. 통과될 것 같다. 자,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는 금고 이상 형이면 형을 받으면 의료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됐는데 지금 보면 뭐 과실범 특히 의료 사고 관련돼서는 뭐 예외 조항도 있으면 이게 개정안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사이기도 하고 또 정책도 많이 입안을 했기 때문에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번 개정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고심을 해서 잘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들었다고요? 예, 특히 이제 저도 지금 이제 환자를 보고 있는 임상 의사인데요. 임상 의사 입장에서 사실은 의료 과실이 항상 양가의 그 상황에 접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두렵잖아요. 예, 앵기발란사인데요.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행한 업무상의 과실치상
또는 치사죄에 대해서는 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65조 1항 1호의 단서 조항으로 신규로 추가되는데 네. 이게 의료인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을 주는 조항입니다. 어허.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환자를 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 때문이라도 이 법안은 무조건 통과돼야 된다. 통과가 될 이렇게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의사의 면허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어떤 시각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코는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게 되면 어떤 것들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제일 먼저 노래방 가서 시스코 이런 노래를 한번 팝송을 부르신다고요? 지금 쉬시고 오는 충격 때문에 머리가 좀 흔들리는. 마스크 벗고 벚꽃 길을 좀 걸어보는 게 작년 봄에 저랑 걸었습니다. 마스크는 당분간 쓸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고. 이 상황에서 팩트체크를 대주시는데 네. 재미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OBS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